안녕하세요, 데키입니다. 오늘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이 됐네요. 토요일이고 이제 주말에서 좀 다음 주를 상당히 오래 기다렸어요. 저는 다음 주에서 CPI랑 그리고 PPI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물론 디테일로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 주에 어떤 임팩트가 있을지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해보고 장 좀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어, 주말에서 늘 얘기하는 얘기들 좀 하면서 looking ahead 다음 주에 뭐 earnings 이런 거는 또 떠나서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제 보고 있을까 그런 거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CPI 같은 거는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랑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PPI라고 이제 되는데 CPI랑 PPI를 저번 달에 다뤘어요. 이게 매달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이번에 나올 거는 이제 4월 데이터죠. 근데 4월 데이터가 좀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3월까지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 4월에는 한 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고 CPI가 이제 좀 금리는 좀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랑 상당히 이제 관련이 있어요. CPI를 보고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신규 실업수당 다음 주네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신규 실업수당도 이제 PPI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목요일 날 그래서 12일 날 수요일 날 CPI 소비자 그리고 13일 날 목요일 날 이제 PPI 생산자 지수가 나오고 목요일 날에 또 그 실업수당 네, 그게 나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세 개가 페드가 지켜보고 있는 데이터고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함께 지켜봐야 되는 데이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실업수당이나 실업건수 이런 청구 건수 이런 거는 거의 매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CPI랑 PPI다. 근데 이게 PPI가 저번 달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좀 3월 달 데이터는 좀 인상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4월 달은 거기에다가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페드가 이걸 좀 많이 보고 있고 요즘에 뭐 옐런이 나와가지고 금리가 뭐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데 뭐 취소하고 뭐 페드도 지금 금리를 좀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보팅 멤버가 아니고 보팅 안 하는 멤버가 이제 좀 얘기가 되고 있고 페드도 좀 잠시 스파이크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CPI 데이터가 높게 나올 예상이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는 이제 미지수이지만 이거는 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좀 데이터를 정했을 때 늘 좀 이제 투자하는 시점을 정했을 때 CPI랑 PPI 특별히 4월 데이터는 좀 높게 고양이가 오랜만에 출연했네요, 여기.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좀 지난 다음에 아예 CPI, PPI 나왔을 때가 이제 좀 떨어질 수가 있거나 테크 주식이 떨어질 수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로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랑 또 재미난 거 요즘에 코인이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코인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주위에 사람들도 많이 코인 얘기하고 있고, 다치코인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포모를 위해서 상당히 조금만 넣어놨어요. 거의 몇십만 원대만 넣어놨는데, 그래서 마음도 편하고, 너무 리스크가 높은 그런 거기 때문에, 낫지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 밥 먹기 좋은 수익을 가지고 있네요. 네, 이게 뭐, 작년에 미국장 하듯이 몇백 프로씩 막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아요. 네, 기분이 좋고 떨어질 때도 신경을 안 쓰죠. 조금 돈을 조금 넣으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내가 투자를 할 때 물론 이게 성향 차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다치코인 같은 거를 넣을 때는 재미로 넣었어요. 그리고 재미로 넣으면 재미에 맞는 금액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재미에 맞는 소량의 금액을 넣고 거의 한 몇십만 원 넣었어요. 네, 몇십만 원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또 이제 수익이 지금 제가 투자했을 때 공유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여기 채널에서. 그래서 그때 뭐 지금 한 100% 정도 되거든요. 물론 너무 많이 바뀌어서 매번 매 시간마다 바뀌니까 휴일 없이. 그래도 그거는 이제 맛있는데 쓰는 걸로 활용하고, 왜 굳이 도치코인 얘기하면 요즘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오늘 SNL에 나와가지고 호스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컨텐츠가 이제 도치코인 얘기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지금 핫한 토픽이에요. 그래서 SNL 기준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이제 많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뭐 좋게 될 건지 나쁘게 될 건지는 한번 오늘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토요일 날 미국 시간 기준으로 SNL이 얼마나 이제 도지코인을 임팩트하는지,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이런 좀 보이스가 있는지, 인플루언스를 할 수 있는지 코인을 상당히 재밌는 이슈 같고, 전체 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체 장으로 좀 돌아오면 장난 재밌는 얘기를 하고 이제 전체 장으로 돌아오면, 그래도 아직은 전체적인 장이 이제 안정세는 아니고, 그래서 계속 말씀했었지, CPI, PPI 상당히 집중해서 보고, 아마 이제 비교해서 4월 데이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5월이니까 한 달 전 데이터가 나오는 거여서 4월 데이터가 나오면 아마 상승을 할 거예요. PPI도 조금 뭐 올라가고, CPI는 이제 예상대로 좀 점프를 할 건데, 이게 저번 달에는 한 2%대, 그러니까 이번에는 3%대까지 이제 올라가면 이제 좀 금리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이제 지켜보는 게 좋고, 전체적인 스탁에서는 지금 어제 일단 목요일 날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가, 그리고 옐런의 목소리 하나로 지금 좀 많이 스윙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 옐런이 이 얘기를 했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CPI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장이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를 좀 방지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거랑 금리 얘기가 무조건 나올 거니까, CPI 그 결과가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걸 무조건 좀 전에 한번 장의 변동성인가 그 불안성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길 위해서 이렇게 미리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뭐 취소도 바로 했죠, 그날. 네, 그러니까 민감한다는 거죠, 장에. 페드랑 센트럴 뱅크랑, 물론 이제 옐런 센트럴 뱅크, 그리고 이제 페드도 이제 옆에 같이 긴밀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요일 날은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금요일 날 살짝 올라오고, 목요일 날 좀 무서우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좀 멘션을 하면 엣지가 한 14% 떨어져가지고 저도 무슨 일이 있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누구랑 파트너십 하는 오히려 뉴스만 있었고, 요즘에 텔라 헬스를 좀 얘기를 하자면, 텔라닥은 계속 미MD라는 데가 워마트랑 같이 파트너십하는 인수를 하던가 해가지고, 디지털 스페이스로 그러니까 가상은 아니지, 화상 진료 이런 쪽으로 이제 큰 데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뭐 월마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이런 디지털 파마스티컬 스페이스, 약 그런 스페이스랑 진료 이런 데를 큰 데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텔라닥의 지분이랑 텔라닥의 비중이 좀 줄지 않을까. 왜냐면 얘네들은 그래도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스타트업이잖아요. 좀 이제 오르고 있는 거고, 커스터머랑 그런 사람들을 보유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오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월마트랑 아마존이랑 이런 기업들은 이미 자기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 번만 그걸 추가하면 데려오기 쉽거든요. 넘어오기. 왜냐면 다 연결시키고 제휴시키고 그런 서비스 혜택 같은 거 주면 바로바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텔라닥이 계속 주춤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그래서 텔라닥은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텔라닥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주위의 분위기로서는 좀 힘든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텔라닥이 180불 정도 유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150불까지 내려왔네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고, 어떤 회사들이 좀 좋게 보고 있는지, 어떤 회사들이 본인이 좋게 보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회사들. 저는 텔라닥은 그냥 애착이 있어가지고 계속 팔로우업 하고 있고, 제 리스트에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매일매일 팔로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제가 다 공유는 못 드리죠. 왜냐면 관심사가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좀 너무 혼합스러울 수도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좀 이제 또 추가적으로 TPGY랑 차지 포인트, TPGY는 EV박스죠. EV박스랑 차지 포인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최근에 확 떨어졌었어요. 최근에 이제 잘 버티고 있다가, 초반에도 잘 버티고 있다가, 목요일 날 좀 꺾였다가 이제 반등을 했다고 하기에는 힘든데, 그래도 금요일 날 좀 올라왔는데, TPGY가 지금 15불이에요. 그래서 어제 살짝 고민을 했는데, 이게 수요일에 CPI가 나오니까, 수요일 전 기반으로 한 15달러 유지가 되면,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저는 조금 이제 들어갈 생각입니다. TPGY는. 왜냐면 EV박스는 늘 좋게 보고 있고, 15달러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충분한 프리미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걱정되는 부분은, 물론 얘네들이 첫 번째는 이제 합병을 한다 그랬는데 합병이 딜레이가 된 거고, 그 딜레이 다음에 어떤 명확한 타임라인을 주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이 좀 돼요. 왜냐면 명확한 타임라인을 주고 우리가 이제 2분기, 3분기에 이 합병을 확정짓겠다라고 하면, 물론 DA는 했어요. DA는 했는데 언제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이걸 합병을 짓겠다라는 명확한 타임프레임을 안 줬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큰 어너멀리고, TPG의 페이스 그룹이 전에 했던 스파들이 뭐 그렇게 엄청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걸리는 게 있어요. 네, 이런 부분도 걸리지만, 그래도 EV박스라는 그 NGR에 있는 그 자회사죠. 지금 이제 떨어지는 그 시점으로 가고 있는데, 프랑스랑 좀 연관이 돼 있고, 프랑스랑 연관이 많이 되고, NG 코프가 프랑스 기반의 회사죠. 에너지 회사고, 에너지 서비싱 회사고, EV박스는 그래가지고, 그래도 차징 스테이션이, 물론 물론 차지 포인트가 지금 미국에서 어, 내수 차징 스테이션들은, 전기 충전소들을 계속 늘린다고, 인프라스트럭처 플랜을 통해 가지고 늘린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EV박스가 그 유럽은 무시 못한다라는 결론이에요. 결론이고, 시총으로 따지면 지금 PGY가 거의 10달러의 스팍이잖아요. 10달러에 1.4 빌리언 정도 한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1.4조니까 7 더하면 2.1 빌리언 정도 되죠, 지금. 그런데 차지 포인트는 한 6 빌리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차지 포인트가 TPGY EV박스 대비해 가지고 한 3배 정도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2배, 3배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 확실히 핫한 기업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기업은 아니고, 아무래도 전기차 쪽이 약하고 지금 서플라이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충전소는 좀 밀리지 않았나. 그래서 결론은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도 텔라닥도 그렇고, 충전소도 그렇고, 텔라닥은 지금 그래도 스페셜라이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뭐 가상이 아니지, 화상으로 하는 진료 서비스 이런 거에서는 특화가 돼 있고, 거기에서는 그래도 넘버 원이라는 위치를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물론 그 세그멘테이션은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서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데, 경쟁에서 이길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는 맞긴 해요. 그래서 텔라닥은, 저는 사람들이 이런 전체적으로 아마존이랑 이런 거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잠깐 주춤하지만, 결론적으로 길게 보면 리스크 대비 베네핏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당연히 있지만, 지금 미래를 봤을 때 현재 좀 유리한 위치에서 이 작업을 계속 펼쳐지고 있고, 그런 아마존이랑 뭐 월마트랑 이런 데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여기를 좀 홍보를 잘 해주고 있다.
그래서 뭐 인수는 될 수 있죠. 나중에 인수를 될 수 있지만, 그런 큰 기업들한테 인수될 수 있지만, 현재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EV박스도 또 이런 쪽에서 EV 전기차 세상에 오려면 당연히 인프라가 깔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큰 정부, 빅 거버먼트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을 좀 따라가는 국제 정세가 있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EV박스의 인프라, 그러니까 차징 스테이션 인프라는 무조건 슬슬 정부적인 차원에서 많이 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TPGY도 좋게 보고 있고, 물론 이거는 제가 중간에 한 번씩 말씀드려야 되지만, 저는 어디를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전, 전문 전문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 말 듣고 투자하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좋아하시는 종목을 계속 찾으시고, 그거에 컨빅션을 갖고 프라이스 플랜도 이제 좀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계속 매수하고 매도하다 보면 좀 성공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까 늘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트레이닝 하시면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걸 갑자기 얘기하다가 살짝 끊겼네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계속, 본인이 좋아하는 주식들 좀 팔로우업을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 그거 얘기하려고 했다. 스팍들을 좀 얘기하려고 했어요. 스팍에서 ACTC 프로테라도 있잖아요. 프로테라도 물론 밸류에이션이 근데 막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고려할 만한 타겟 프라이스에 슬슬 들어오고 있거든요. ACTC는 프로테라잖아요. 프로테라는 지금 좋은 그러니까 일단 인프라에서 엄청 수혜를 받고 있어요. 20% 얘들이 전기 버스를 하는 데인데, 일단 스쿨버스도 많이 해요. 스쿨버스도 많이 하고, 대부분의 미국에서 스쿨버스 점유율을 이 프로테라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전기버스로. 그래서 바이든이 프로테라랑 시설도 좀 돌아다니고 얘기도 하고 한 시간을 가졌잖아요. 한 2주 전.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인프라 플랜에서 한 20%의 스쿨버스들을 일렉트리컬로 이제 바꾸려고 한다. 그런 데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인프라스트럭처 플랜이 위험한 점은, 물론 그거로 호재가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 올라가긴, 근데 그것 때문에 올라가진 못했어요. 오히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죠. 계속 이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도 프로테라 좀 좋은, 계속 이제 좀 지속적인, 막 확 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확 오를 수도 있죠. 오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탄탄한 기반으로 어느 정도 국가가 매출을 좀 보장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테라도 좋게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그랩도 있잖아요. 그랩은 그런데 너무 아시아 쪽이고, 이게 AGC 얼티미터 그로스 코프인데, 지금 엄청 큰 스팍들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엄청 큰 스팍들은 위험하다. 물론 AGC랑 이제 합병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좀 걱정이 되고, 어제 소파이인가요? 어제 소파이 IPOE는 10% 올랐네요. 소파이는 어제 그 주주총회 날짜가 정해졌네요. 그래서 10%가 올랐네요. 샤마트 스팍 주식이 요즘에 확실히 약하긴 한데, IPOE 여기는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주주총회 얘기가 되면 스파이크가 충분히 하니까 많아요. 지금 스팍들 좀 가격대에 들어오고 있고, 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돈을 좀 투자해 놓을 만한 스팍들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리스크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리고 DA가 안 된, 그러니까 어떤 회사랑 합병한다 이런 얘기가 안 된 회사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는 높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말하면 10불 이하 해가지고 합병 안 하면 2년 있다가 돈 돌려받지 않냐,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2년 돈 묶여 있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2년 돈 묶여 있는 거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조차가. 네. 그래서 이런 쪽은
그래서 요즘에 이런 생각하고 있고 일단 이번 주를 제가 기준점으로 계속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한 3월 달부터 계속 4월 CPI 데이터까지는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서플라이 이제 계속 이제 원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치킨 값이 엄청 오르고 있고 지금 치킨 원가가 있어가지고 치킨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원가 타격을 받고 있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미국 쪽에서 막 치킨 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임식적으로 좀 올라갔는데 다 원가가 올라가고 있어. 막 럼버 프라이스도 막 엄청 through the roof 하고 제가 원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도 좀 세터 다운 해야 되고 금리 얘기도 조금 더 음, 평평해져야 돼요. 근데 페드가 계속 이 위치를 유지한다고 하니까 유지는 할 것 같아요. 저금리는 계속 올해는 유지할 것 같은데 믿지는 못하잖아요. 페드가 뭐 그렇게 어, 절대 안 할 거다라고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못 믿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슬슬 투자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투자를 한다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매수 시점을 몇 군데 잡고 있는데 계속 이제 오다가 계속 이제 지금까지 5월까지 왔어요. 그런데 4월에도 투자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5월에든 좀 CPI 데이터를 보면 아 여기까지는 기다려야겠다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뉴스들도 뭐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동반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안 좋은 뉴스들이 얼마나 장을 흔들고 있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장이 좋아하는 건 안정성이고 안정성 기반으로 이제 올라가고 그 안정성이 얼마나 탄탄하고 얼마나 무너질 수 있나 그 마켓에 라고 이거를 평가 다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투자하지 마시고 계속 이제 기사들을 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사이드 노트로 이제 얘기 웬만한 거는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세부적인 거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 장도 뭐 특별히 얘기할 게 없기 때문에 컨텐츠도 뭐 그렇게 많이 래피드하게는 올리지 않고 있는데 다들 뭐 힘든 거는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힘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인프라 쪽 기본적으로 다우 쪽으로 투자 안 하고 테크 쪽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힘드실 건데 여기가 다 배우는 점이에요. 다 이제 배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에 느낌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이 장이 그냥 내가 감이 좋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물론 감이 좋은 게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도움이 많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도움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상당히 쉬운 예인데 주위에 코인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코인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코인 하는 사람들이 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이렇게 업다운 하는 거 매매 계속 하잖아요. 그거 보면 부질없는 게 보여요. 어, 뭐 얼마 벌었다, 뭐 몇 퍼센트 벌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뭐 투자 많이 해가지고 이제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뭐 퇴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게임을 할 거냐라는 그 차이예요. 나는 빨리 큰 돈을 벌어서 절대 좋은 게 없어요. 네.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뭐 돈이 목표일 수가 없거든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돈 많이 빨리 벌었다고 사람이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의 루트예요.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떻게 벌었냐,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더 계속 늘릴 거냐, 내가 그걸 해가지고 뭘 할 거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돈을 벌었냐. 빠른 돈 받아가지고 즐거운 사람 없잖아요. 네. 아니, 뭐, 당신은 즐겁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굳이 그런 리스크 많은 거를 빨리 뭐 단기적인 수익을 땡기려는 것보다 계속 장기적으로 내가 원하는 장기적으로 한 종목에 투자 안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타이밍 투자를 하는 것도 계속 장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스타일이고 근데 이제 투자하는 기간은 전체적으로 계속 길게 이제 평생 가는 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는 분들이랑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 러닝 커브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장에서 버티기만 하면 돼요. 네, 지금 저희는 초반이기 때문에 장을 버티고 장이 무서운 거를 극복을 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소량의 돈으로 하는 것도 저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아닙니다.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어, 근데 제 생각은 너무 적게 하는 거는 좀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무시 못할 금액? 그러니까 막 전 재산을 넣는 게 아니라 조금 금액을 너무 적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가 진정성이 느껴지려면 진정성이 있는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진정성이 있는 금액이 사람마다 틀릴 수 있는데,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이렇게 많이 투자할 때 좀 무서웠어요. 많이 무서웠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금액을 하지? 이렇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즘에 막 월급이 왔다 갔다 한다 하루에. 그런데 그런 거가 무뎌져야 돼요. 저는 무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물 경제는 이게 분리가 잘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되는데, 실물에서 살 때는 커피 뭐 2,500원 사는 것도, 2,500원은 사는 것도 비쌀 때가 많아요. 많을 때도 있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살 때는 거의 안 와요. 저는 스타벅스 커피 거의 안 마시고, 2,500원짜리 커피가 어디가 맛있나를 좀 돌아다니면서 뭐 먹고, 이동 루트에 있으면 사서 먹고, 이 정도인데, 이잖아요. 2,500원은 상당히 때문에, 어, 누가 2,000원, 1,500원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진정성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음, 진정성이 나오는, 장난이 아니라는 거를 느낄 정도로 무게감이 있게, 본인이 무게감이 있게 본인 돈을 컨트롤 해가지고 본인을 믿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믿어야지 내가 그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생각에 나의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베팅을 해가지고, 난 이걸 잘한다, 난 이거는 할 수 있다. 처음에 당연히 다운이 될 수 있지만 그 다운은 결국엔 나한테 베팅을 하는 거다. 이거를 떨어질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 충분한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 바보 같은 일은 그게 좀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저는 나를 믿어야지. 누굴 믿어요? 어차피 인생 나 믿고 사는데, 그러면 나를 믿는 거를 내 자신부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풀베팅은 좀 위험하죠. 계속 위험한데, 풀베팅을 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뭐 잔고에, 뭐 은행에 돈이 얼마 없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이 얼마 없고, 한 은행에 30만 원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해서 뭐 하냐, 30만 원밖에 없는데, 뭐 투자는 뭐 한 1,000만 원 아니면 억 단위 있는 사람들이 뭐 나눠서 분산 투자하고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30만 원 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더 벌 수 있다는 가정하에, 30만 원 가지고 한 종목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한두 종목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시작은 어디에선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만 하고 그거를 물론 계속 보는 거는 아니죠. 저는 코인 뭐 투자해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해요. 하루에 한 번 안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요즘에는 주식 시장은 하루에 한 번은 보는데, 그래도 코인은 이틀, 3일마다 안 볼 때도 있기 때문에, 코인에 너무, 그러니까 단기적인 그 추세, 흥분에 라이딩 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메인의 비중이 되면 안 되고, 본인의 추신에 성향에 맞게, 생각에 맞게 투자하고, 본인의 투자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 투자하고 하지 말고, 본인의 투자를 하면 결론적으로 그게 이득이 가장 많고, 그게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도 또 이제 즐겁게 얘기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하면서 힐링 많이 돼요. 뭐 기분이 나빴던 것도, 뭐 그날 뭐 단기적으로 기분 나빴던 것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도 편해지고 중심을 다시 찾는 시간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저를 구독하시는 분들,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아니면 비디오 타입의 형태의, 이것도 개인에 대한 투자잖아요. 비디오 같은 것도 슬슬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요즘에 뭐 이것도 개인 취향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얼굴 안 보이고도 하잖아요, 투자 얘기. 그런데 저는 좀 편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제가 하는 스타일처럼 거의 거의가 아니구나, 편집 없이 편집 없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게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구독자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네, 본인 스타일로 쭉쭉 하고 본인 컨텐츠 계속 만들다 보면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랑 동기화가 되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게. 어차피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저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맞는 사람들, 결이 맞는 사람들이랑 얘기가 맞는 사람들이랑 노는 게 가장 좋지가 않나요? 친구 만나는 것처럼, 친구랑 어소시에이트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네, 너무 길게 얘기하기 전에 저도 이제 데이트하러 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 주식 투자도 본인에 맞는 스타일로 계속 운영을 하시면서 개인에 투자하시고, 아니 본인에 투자하시고 본인을 믿고 좋은 투자 생활을 이어갈수록 평생 투자 Let's go go 하면서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댓글과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 늘 감사드리면서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